방 청소를 시작하면 삶에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난다. 요새 들어 마음이 울적하고 불안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다.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 중에 방 정리를 시작하고 나서 정말 큰 효과를 보았다는 사람들이 많다. 주변 사람들, 가족들과의 관계도 개선이 되고, 마음이 정리가 되고 울적한 감정도 매우 개선이 된다. 심리적으로 안 좋은 상태일 때는 항상 꼭 방이 지저분하다. 지저분한 방을 보면서 더더욱 무력감과 심리적 불안 상태가 악화된다. 이는 계속해서 악순환을 부른다. 방 청소를 하는 것에 어떤 과학적인 효과가 있을까? 세계적인 심리학 교수인 조던 피터슨 교수의 강의 내용을 통해 방 청소의 효과를 들어보자. 저장 강박증. 저장 강박증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저장 강박증이 있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나이가 많거나 뇌에 어떠한 손상이 있거나 강박장애가 있는데요. 이 사람들의 집을 방문해 보면 집안에 수십만 가지의 물건이 쌓여 있어요. 박스도 수백 개 있고요. 그중 하나를 열어보면 펜, 오래된 여권, 바늘, 돈, 동물사체, 먼지 등 상상 이상의 것들이 발견됩니다. 이런 박스들 수백 개가 집안에 쌓여 있고 집안은 혼돈 그 자체이죠. 정리나 질서라는 건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집만 이런 모습일까요? 아니면 그들 자체의 모습일까요? 이들 마음의 모습일까요? 여기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즉, 본인의 마음을 정리하고 싶다면 방 정리부터 하는 게 좋을 겁니다. 물론 정리하는 게 쉽다면 정리부터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 더 구체적인 사람이라면 더 구체적인 것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침대 아래 청소를 먼저 하고, 침구 정리를 하고, 책상 서류 정리 등을 하고 나면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내가 정확히 뭘 정리하고 있는 걸까? 나의 객관적인 세계를 정리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나의 경험과 존재의 영역을 정리하고 있는 건가? 칼 융이 이런 말을 했고, 불교 교리에서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가장 높은 수준의 심리적 통합에서는 당신과 당신이 경험하는 것에 차이가 없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을 경험하는지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을 건데요. 어차피 자기 자신을 통제하지 못한다면 이건 이의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의 형제와 오랜 불화가 있다고 해볼게요. 이게 심리적인 문제일까요? 그의 문제일까요? 객관적인 세계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당신의 존재의 영역의 문제일까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굉장히 유용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발전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먼저 해볼게요. 왜 굳이 내가 발전해야 될까요?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그래야 더 이상 바보같이 고통받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도 고통받지 않게 될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저 단순한 자기 개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아랫 단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으면 당신이 그 대가를 치르게 되고
그것도 크게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치르게 되는 거죠. 누군가는 그래도 상관없다고 말을 하겠죠. 그런데 그 말은 거짓이에요. 사실 누구나 신경 쓰게 됩니다. 왜냐하면 고통을 느끼고 있으면 신경을 쓰게 되거든요. 부정적인 방식이어도 신경 쓰게 됩니다. 엄청난 고통을 느끼고 있는데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게 싫다고 말하는 사람은 굉장히 드물어요. 고통이란 것은 안고 있는 것보다 존재하지 않았을 때 더 좋다 여겨지는 것 중 하나예요. 여기엔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가다듬으면서 내 주변의 불필요한 고통과 골칫거리를 줄이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나 자신을 가다듬는지 알아야겠죠. 먼저 이렇게 해보세요. 주변을 살피고 거슬리는 것이 있는지 찾아봅니다. 그리고 고칠 수 있는지 보고 고치세요. 지금 방에 있다면 바로 한번 해보세요. 침대에 걸터 앉아서 생각해 보세요. 일종의 명상을 하는 거죠. 만약에 10분을 투자해서 이 방을 더 좋게 만들려면 뭐를 하면 좋을지 생각해 보세요. 자신에게 질문을 해야 돼요. 명령하는 게 아닙니다. 진정성 있는 질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고쳐야 할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책상 위엔 널브러진 서류들이 거슬릴 수 있고, 저걸 정리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컴퓨터 모니터 뒤에 6개월 넘게 치우지 않은 쓰레기가 있을 수도 있고, 여기저기 먼지를 좀 털어내면 좋겠다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엉켜있는 케이블 정리가 필요하단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내가 앉아있는 그 위치에서 시야를 조금만 넓혀보면 내가 고칠 수 있는 것들이 이것저것 눈에 보일 겁니다. 저에게 심리 상담을 받으러 오는 분들에게 쉽게 해줄 수 있는 조언이 방을 정리하라는 건데요. 그럼 이게 심리 상담이냐고 질문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내 존재의 한계를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리고 시작할 수 있는 부분부터 시작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고칠 수 있는 무언가가 나에게 소리를 치고 있다면 고치세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수백 가지를 고치잖아요. 인생이 달라집니다. 제가 사람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매일 반복하는 것을 고치라고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대개 이런 것들을 사소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를 하고 아침을 먹는 등 매일 반복하는 루틴이 있습니다. 이러한 루틴들이 여러분 인생의 50%는 차지할 겁니다. 사람들은 그저 평범한 일이기 때문에 큰 관심을 갖지 않아도 된다고 말을 해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틀렸어요. 제대로 틀렸습니다. 매일 반복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들이에요. 계산만 조금 해보면 곧바로 알 수 있는 겁니다. 넓게 펼쳐진 자신의 영역에 있는 수백 가지 문제를 고쳐나갑니다. 이제 쓰레기를 현저히 줄었고, 발에 밟히는 것들도 많이 치웠어요. 이제 정신과 감정을 다스리고, 그 상태로 행동을 하기 시작하면, 자기 자신을 조금 더 멀리 뻗어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멀리 뻗어져 나가 있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할 거예요. 굉장히 재미있죠?
제가 방 청소를 먼저 이야기하는 이유는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집에 돌아오면 앉아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30분 동안 청소하고 정리하면서 이 집을 더 좋게 만들어 볼 건데 뭘 해야 할까? 질문을 해야 돼요. 문제점들이 미친 듯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생각은 굉장히 신기한데요. 어떤 것에 목표를 두면, 물론 진정성 있는 목표가 되어야겠죠. 그 목표는 그대로 있는데, 현실에 대한 초점을 알게 되거든요. 애초에 문제점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표현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해야 되는 일로 정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의미하죠. 그렇기 때문에 정신과 감정을 다스려야 한다고 한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 익숙해지면 꾸준하게 행동할 수 있게 됩니다. 진정성 있는 목표를 가져야 해요. 그리고 그 목표가 정해지면 그 목표를 둘러싼 현실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굉장히 이상한데 이건 사실이에요. 이 현상에 대한 가장 좋은 예시는 누구나 한 번씩 본 영상일 거예요. 검은 팀 사이에 농구공을 주고받고 있고, 흰 팀도 농구공을 서로 주고받고 있는데, 그동안 고릴라가 지나가는데 그 고릴라를 아무도 보지 못하는 거죠. 내가 목표하는 것만 보인다는 것에 대한 제대로 된 예시 중 하나이죠. 한 가지만 몰입을 해보고 그것을 통해 얻는 결과는 어떨지 생각해 보세요. 동시에 또 다른 결론도 내릴 수 있어요. 어떠한 것을 목표하는지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목표하는 대로 나의 현실 세계가 결정되거든요. 그래서 나의 현실이 부정적으로 형성되고 있다면 내가 올바른 것을 목표하고 있나? 자신에게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의 문제를 잘못된 목표 설정 때문이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사람들의 겪는 문제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몸이 아프거나, 사고가 나거나,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는 모든 말들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는 마세요. 변수와 예외의 상황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됩니다. 하지만 나의 목표와는 바가 제대로 된 목표인지 확인하는 건 여전히 중요합니다. 그렇다. 조던 피터슨 교수의 과학적인 설명을 통해 방 청소를 당장 시작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잘 알았는가? 또한 감정의 문제로 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렇다면 이제 정신과 의사가 말하는 감정을 효과적으로 다스리는 법을 함께 들어보자. 감정도 습관입니다. 정신과에 찾아오는 사람들 중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불안하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걱정할 때가 오히려 편하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힘든 상황이 좋아지고 걱정거리가 없어져도 그들의 마음은 결코 편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안과 우울을 원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뭐든 할 수 있을 것처럼 의욕이 앞서고 기분이 좋았다가도 금세 우울하거나 불안해진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 환자들을 보며 저는 감정도 습관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을 감정 습관이라고 합니다. 감정이 습관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뇌는 익숙한 것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하면 적어도 죽지는 않는다라는 생존 본능 때문이죠. 감정 역시 익숙한 감정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불안하게 지낸 사람은, 불안이나 우울로 지낸 사람은 우울이 표준 감정이 됩니다. 내가 선호하는 감정이 나타나면 그것을 가능한 오래 끌고 가려고 하고, 낯선 감정은 빨리 잊어버리려고 하죠. 뇌의 속임수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뇌가 자주 사용하는 속임수 중 하나가 감정의 종류만 살짝 바꾸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불안은 교감신경계를 흥분시킵니다. 불안이 지속되면 교감신경계의 흥분 상태도 오래 지속되고, 뇌는 그 상태를 정상으로 인식합니다. 뇌는 익숙해진 교감신경의 흥분을 유지하기 위해 불안과 비슷한 크기의 큰 자극을 찾습니다. 불안처럼 자극이 큰 우울이나 분노로 불안을 대체하는 식입니다. 무대 위 극도의 쾌감에 익숙한 스타들이 쉽게 우울증에 빠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감정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것도 감정 습관의 한 증상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한국 남성들에게 많이 나타납니다. 한국 사회는 남자가 슬픔이나 불안 같은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여깁니다. 자꾸 감정을 억누르다 보면 나중에는 느끼고 싶어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부부 갈등으로 병원을 찾는 많은 아내들이 남편이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실 남편 역시 자신의 마음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한편 감정이 습관이 된다는 것은 희망이기도 합니다. 행복과 기쁨을 습관화할 수 있다는 말이니까요. 긍정적인 감정을 습관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감정 수첩을 써보세요. 긍정적인 감정이 나타났을 때 오래 유지하는 연습을 하면 뇌는 점차 긍정적인 감정에 익숙해지고 그 감정을 습관으로 받아들입니다. 수첩을 하나 마련해서 감정 수첩이라고 이름을 붙이세요. 기쁨과 즐거움을 느낄 때마다 그 상황과 기분을 적고 하루를 마무리하기 전 읽으며 그때의 감정을 느껴봅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그동안 어떠셨습니까? 하라고 물어보면 한 달에 한 번 병원에 오는 사람은 특별히 말할 거리가 없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사람들은 이것저것 구체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질문을 하면 그제야 그동안의 상태를 되돌아보기 때문입니다. 긍정적인 감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주 돌아볼수록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 최대한 자주 감정을 돌아보면 좋습니다. 하루에 3차례 정도 시간을 정하고 이전 3-4시간 동안의 기분을 체크해 보세요. 1시간에 한 번씩 하면 더욱 좋습니다. 두 번째, 주변에서 내 마음의 상징을 찾아보세요.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저는 방을 정리하라고 권합니다. 단 방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곳은 내 마음인데 지금 내 마음을 정리하고 있다. 주변에 있는 사물 중 내 마음을 상징할 만한 것을 찾아 마음을 다잡는 연습을 해보세요. 뜨개질을 한다면
시를 내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한 코 한 코 떠나갈 때마다 헝클어진 마음을 다스린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런 일상의 작은 습관들로 성취감과 자신감을 쌓으며 새로운 감정 습관을 만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일상의 의미를 찾아보세요. 감정 습관이 굳어진 사람들은 불행과 행복 양극단에 있는 감정만을 인식하고 그 중간에 작고 사소한 감정들을 놓칩니다. 일상의 작은 행복을 찾는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하죠. 소소한 행복을 찾는 좋은 방법은 나의 행동이나 주변 환경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족의 얼굴을 마주할 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일부러라도 의미를 부여해 봅시다.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에 보는 가족들의 첫 모습이구나. 직장에서 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지루한 일의 연속이더라도 그 안에서 의미와 가치를 찾으려고 노력해 보세요. 그런데 일상의 일들에 의미를 부여하다 보면 모든 것이 공허하고 부질없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게 다 무슨 의미인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말이죠. 그것은 큰 방향성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비전입니다. 만약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가족이라면 가족의 화목이 나의 중대한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하는 일, 반복되는 일상이 결국은 가족의 화목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느끼면 결코 공허해지지 않습니다. 내가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부터 확실히 정한다면 결국은 그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며 감정 습관 역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뀔 것입니다. 우울, 걱정, 불안, 슬픔을 벗어나는 감정 조절법. 감정은 습관이다. 박용철 저. 책을 참조하여 제작하였습니다. 오늘 내용 어떠셨나요?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좋은 내용은 다시 볼수록 그 깊이가 더해지죠. 영상을 다시 한번 들려드릴 테니 차분한 마음으로 다시 들어보아요. 방 청소를 시작하면 삶에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난다. 요새 들어 마음이 울적하고 불안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다.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 중에 방 정리를 시작하고 나서 정말 큰 효과를 보았다는 사람들이 많다. 주변 사람들, 가족들과의 관계도 개선이 되고 마음이 정리가 되고 울적한 감정도 매우 개선이 된다. 심리적으로 안 좋은 상태일 때는 항상 꼭 방이 지저분하다. 지저분한 방을 보면서 더더욱 무력감과 심리적 불안 상태가 악화된다. 이는 계속해서 악순환을 부른다. 방 청소를 하는 것에 어떤 과학적인 효과가 있을까? 세계적인 심리학 교수인 조던 피터슨 교수의 강의 내용을 통해 방 청소의 효과를 들어보자. 저장 강박증. 저장 강박증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저장 강박증이 있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나이가 많거나 뇌에 어떠한 손상이 있거나 강박장애가 있는데요. 이 사람들의 집을 방문해 보면 집안에 수십만 가지의 물건이 쌓여 있어요. 박스도 수백 개 있고요. 그중 하나를 열어보면
펜, 오래된 여권, 바늘, 돈, 동물사체, 먼지 등 상상 이상의 것들이 발견됩니다. 이런 박스들 수백 개가 집안에 쌓여 있고, 집안은 혼돈 그 자체이죠. 정리나 질서라는 건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집만 이런 모습일까요? 아니면 그들 자체의 모습일까요? 이들 마음의 모습일까요? 여기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즉, 본인의 마음을 정리하고 싶다면 방 정리부터 하는 게 좋을 겁니다. 물론 정리하는 게 쉽다면 정리부터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 더 구체적인 사람이라면 더 구체적인 것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침대 아래 청소를 먼저 하고, 침구 정리를 하고, 책상 서류 정리 등을 하고 나면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내가 정확히 뭘 정리하고 있는 걸까? 나의 객관적인 세계를 정리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나의 경험과 존재의 영역을 정리하고 있는 건가? 칼 융이 이런 말을 했고, 불교 교리에서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가장 높은 수준의 심리적 통합에서는 당신과 당신이 경험하는 것에 차이가 없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을 경험하는지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을 건데요. 어차피 자기 자신을 통제하지 못한다면 이건 이의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의 형제와 오랜 불화가 있다고 해볼게요. 이게 심리적인 문제일까요? 그의 문제일까요? 객관적인 세계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당신의 존재의 영역의 문제일까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굉장히 유용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발전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먼저 해볼게요. 왜 굳이 내가 발전해야 될까요?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그래야 더 이상 바보같이 고통받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도 고통받지 않게 될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저 단순한 자기 개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아랫 단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으면 당신이 그 대가를 치르게 되고 그것도 크게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치르게 되는 거죠. 누군가는 그래도 상관없다고 말을 하겠죠. 그런데 그 말은 거짓이에요. 사실 누구나 신경 쓰게 됩니다. 왜냐하면 고통을 느끼고 있으면 신경을 쓰게 되거든요. 부정적인 방식이어도 신경 쓰게 됩니다. 엄청난 고통을 느끼고 있는데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게 싫다고 말하는 사람은 굉장히 드물어요. 고통이란 것은 안고 있는 것보다 존재하지 않았을 때 더 좋다 여겨지는 것 중 하나예요. 여기엔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가다듬으면서 내 주변의 불필요한 고통과 골칫거리를 줄이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나 자신을 가다듬는지 알아야겠죠. 먼저 이렇게 해보세요. 주변을 살피고 거슬리는 것이 있는지 찾아봅니다. 그리고 고칠 수 있는지 보고 고치세요. 지금 방에 있다면 바로 한번 해보세요. 침대에 걸터 앉아서 생각해 보세요. 일종의 명상을 하는 거죠. 만약에 10분을 투자해서 이 방을 더 좋게 만들려면 뭐를 하면 좋을지 생각해 보세요. 자신에게 질문을 해야 돼요.
명령하는 게 아닙니다. 진정성 있는 질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고쳐야 할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책상 위엔 널브러진 서류들이 거슬릴 수 있고, 저걸 정리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컴퓨터 모니터 뒤에 6개월 넘게 치우지 않은 쓰레기가 있을 수도 있고, 여기저기 먼지를 좀 털어내면 좋겠다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엉켜있는 케이블 정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내가 앉아있는 그 위치에서 시야를 조금만 넓혀보면 내가 고칠 수 있는 것들이 이것저것 눈에 보일 겁니다. 저에게 심리 상담을 받으러 오는 분들에게 쉽게 해줄 수 있는 조언이 방을 정리하라는 건데요. 그럼 이게 심리 상담이냐고 질문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내 존재의 한계를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리고 시작할 수 있는 부분부터 시작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고칠 수 있는 무언가가 나에게 소리를 치고 있다면 고치세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수백 가지를 고치잖아요. 인생이 달라집니다. 제가 사람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매일 반복하는 것을 고치라고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대개 이런 것들을 사소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를 하고 아침을 먹는 등 매일 반복하는 루틴이 있습니다. 이러한 루틴들이 여러분 인생의 50%는 차지할 겁니다. 사람들은 그저 평범한 일이기 때문에 큰 관심을 갖지 않아도 된다고 말을 해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틀렸어요. 제대로 틀렸습니다. 매일 반복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들이에요. 계산만 조금 해보면 곧바로 알 수 있는 겁니다. 넓게 펼쳐진 자신의 영역에 있는 수백 가지 문제를 고쳐나갑니다. 이제 쓰레기를 현저히 줄었고, 발에 밟히는 것들도 많이 치웠어요. 이제 정신과 감정을 다스리고, 그 상태로 행동을 하기 시작하면, 자기 자신을 조금 더 멀리 뻗어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멀리 뻗어져 나가 있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할 거예요. 굉장히 재미있죠? 제가 방 청소를 먼저 이야기하는 이유는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집에 돌아오면 앉아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30분 동안 청소하고 정리하면서 이 집을 더 좋게 만들어 볼 건데 뭘 해야 할까? 질문을 해야 돼요. 문제점들이 미친 듯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생각은 굉장히 신기한데요. 어떤 것에 목표를 두면, 물론 진정성 있는 목표가 되어야겠죠. 그 목표는 그대로 있는데, 현실에 대한 초점을 알게 되거든요. 애초에 문제점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표현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해야 되는 일로 정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의미하죠. 그렇기 때문에 정신과 감정을 다스려야 한다고 한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 익숙해지면 꾸준하게 행동할 수 있게 됩니다. 진정성 있는 목표를 가져야 해요. 그리고 그 목표가 정해지면 그 목표를 둘러싼 현실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굉장히 이상한데 이건 사실이에요. 이 현상에 대한 가장 좋은 예시는 누구나 한 번씩 본 영상일 거예요. 검은 팀 사이에 농구공을 주고받고 있고 흰 팀도 농구공을 서로 주고받고 있는데
그동안 고릴라가 지나가는데 그 고릴라를 아무도 보지 못하는 거죠. 내가 목표하는 것만 보인다는 것에 대한 제대로 된 예시 중 하나이죠. 한 가지만 몰입을 해보고 그것을 통해 얻는 결과는 어떨지 생각해 보세요. 동시에 또 다른 결론도 내릴 수 있어요. 어떠한 것을 목표하는지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목표하는 대로 나의 현실 세계가 결정되거든요. 그래서 나의 현실이 부정적으로 형성되고 있다면 내가 올바른 것을 목표하고 있나 자신에게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의 문제를 잘못된 목표 설정 때문이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사람들의 겪는 문제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몸이 아프거나, 사고가 나거나,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는 모든 말들을 고지곳대로 받아들이지는 마세요. 변수와 예외의 상황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됩니다. 하지만 나의 목표하는 바가 제대로 된 목표인지 확인하는 건 여전히 중요합니다. 그렇다. 조던 피터슨 교수의 과학적인 설명을 통해 방 청소를 당장 시작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잘 알았는가? 또한 감정의 문제로 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렇다면 이제 정신과 의사가 말하는 감정을 효과적으로 다스리는 법을 함께 들어보자. 감정도 습관입니다. 정신과에 찾아오는 사람들 중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불안하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걱정할 때가 오히려 편하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힘든 상황이 좋아지고 걱정거리가 없어져도 그들의 마음은 결코 편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안과 우울을 원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뭐든 할 수 있을 것처럼 의욕이 앞서고 기분이 좋았다가도 금세 우울하거나 불안해진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 환자들을 보며 저는 감정도 습관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을 감정 습관이라고 합니다. 감정이 습관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뇌는 익숙한 것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하면 적어도 죽지는 않는다라는 생존 본능 때문이죠. 감정 역시 익숙한 감정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불안하게 지낸 사람은, 불안이나 우울로 지낸 사람은 우울이 표준 감정이 됩니다. 내가 선호하는 감정이 나타나면 그것을 가능한 오래 끌고 가려고 하고, 낯선 감정은 빨리 잊어버리려고 하죠. 뇌의 속임수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뇌가 자주 사용하는 속임수 중 하나가 감정의 종류만 살짝 바꾸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불안은 교감신경계를 흥분시킵니다. 불안이 지속되면 교감신경계의 흥분 상태도 오래 지속되고 뇌는 그 상태를 정상으로 인식합니다. 뇌는 익숙해진 교감신경의 흥분을 유지하기 위해 불안과 비슷한 크기의 큰 자극을 찾습니다. 불안처럼 자극이 큰 우울이나 분노로 불안을 대체하는 식입니다. 무대 위 극도의 쾌감에 익숙한 스타들이 쉽게 우울증에 빠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감정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것도 감정 습관의 한 증상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한국 남성들에게 많이 나타납니다.
한국 사회는 남자가 슬픔이나 불안 같은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여깁니다. 자꾸 감정을 억누르다 보면 나중에는 느끼고 싶어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부부 갈등으로 병원을 찾는 많은 아내들이 남편이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실 남편 역시 자신의 마음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한편 감정이 습관이 된다는 것은 희망이기도 합니다. 행복과 기쁨을 습관화할 수 있다는 말이니까요. 긍정적인 감정을 습관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감정 수첩을 써보세요. 긍정적인 감정이 나타났을 때 오래 유지하는 연습을 하면 뇌는 점차 긍정적인 감정에 익숙해지고 그 감정을 습관으로 받아들입니다. 수첩을 하나 마련해서 감정 수첩이라고 이름을 붙이세요. 기쁨과 즐거움을 느낄 때마다 그 상황과 기분을 적고 하루를 마무리하기 전 읽으며 그때의 감정을 느껴봅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그동안 어떠셨습니까? 하라고 물어보면 한 달에 한 번 병원에 오는 사람은 특별히 말할 거리가 없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사람들은 이것저것 구체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질문을 하면 그제야 그동안의 상태를 되돌아보기 때문입니다. 긍정적인 감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주 돌아볼수록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 최대한 자주 감정을 돌아보면 좋습니다. 하루에 3차례 정도 시간을 정하고 이전 3, 4시간 동안의 기분을 체크해 보세요. 1시간에 한 번씩 하면 더욱 좋습니다. 두 번째, 주변에서 내 마음의 상징을 찾아보세요.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저는 방을 정리하라고 권합니다. 단 방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곳은 내 마음인데 지금 내 마음을 정리하고 있다. 주변에 있는 사물 중 내 마음을 상징할 만한 것을 찾아 마음을 다잡는 연습을 해보세요. 뜨개질을 한다면 실을 내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한 코 한 코 떠나갈 때마다 헝클어진 마음을 다스린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런 일상의 작은 습관들로 성취감과 자신감을 쌓으며 새로운 감정 습관을 만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일상의 의미를 찾아보세요. 감정 습관이 굳어진 사람들은 불행과 행복 양극단에 있는 감정만을 인식하고 그 중간에 작고 사소한 감정들을 놓칩니다. 일상의 작은 행복을 찾는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하죠. 소소한 행복을 찾는 좋은 방법은 나의 행동이나 주변 환경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족의 얼굴을 마주할 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일부러라도 의미를 부여해 봅시다.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에 보는 가족들의 첫 모습이구나. 직장에서 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지루한 일의 연속이더라도 그 안에서 의미와 가치를 찾으려고 노력해 보세요. 그런데 일상의 일들의 의미를 부여하다 보면 모든 것이 공허하고 부질없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게 다 무슨 의미인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말이죠. 그것은 큰 방향성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비전입니다. 만약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가족이라면 가족의 화목이 나의 중대한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하는 일, 반복되는 일상이 결국은 가족의 화목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느끼면 결코 공허해지지 않습니다. 내가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부터 확실히 정한다면 결국은 그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며 감정 습관 역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뀔 것입니다. 우울, 걱정, 불안, 슬픔을 벗어나는 감정 조절법. 감정은 습관이다. 박용철 저. 책을 참조하여 제작하였습니다. 오늘 내용 어떠셨나요?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